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그 돈봉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된 거다. 네.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건 정의당 때문이다. 아. 이제 아무리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어도 네. 금도는 있다. 금도는 있다. 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 선을 너무 세게 넘으셨다고 네. 이제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고. 신정현의 청년내각 진행자 신정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안녕! 하이. 아니 안녕을 제일 자연스럽게 잘해주세요. 저 원래 유튜브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의원하기 전부터. 아니 그래도 안녕하면 되게 뻘쭘하고 안녕 이러는데 가장 약간 편하게. 순간적으로 유튜브 자아를 소환해서. 그러니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처음 인사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원래 저희가 10시 반에 이제 방송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좀 1시간 땡겼어요. 왜 땡기자고 하셨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네. 원래는 이제 정시에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예. 이제 이 방송을 끝내고 바로 이제 국회 기후특위로 넘어가 봐야 돼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일찍 뵙게 됐습니다. 네, 뭐 나라를 위한 거고 또 국민들 위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또 장혜영 의원님 아까 뭐 기재위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노회찬 의원의 5주기 소식입니다. 3일 전 7월 23일이죠. 네. 정의당 당대표를 지내셨던 노회찬 전 의원께서 5주기 이제 맞이하셨습니다. 추모제가 열렸는데 어땠어요? 이제 매년 노회찬 의원님 이제 추모제는 그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그 이제 묘소에서 열려요. 예, 근데 예. 이번 이번 추모제가 약간 크게 열렸죠. 그래서 그 전 전에도 계속 매년 열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노마스크 애프터 코로나의 이제 추모제 본격적이기도 해서 네. 굉장히 뭔가 또 그런 약간 문화인 정체성이 되게 강했던 노회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약간 붓글씨 쓰는 분부터 시작해서 노래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는 풍성한 추모제를 예. 좀 지내게 됐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의당이 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네. 이제 진보 정치를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에서 이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노회찬 의원님 또 네. 정의당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셨던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네. 또 오셔서 같이 추모해 주셨어요. 네. 사실 뭐 노회찬 의원님이라고 하면 뭐 당을 떠나서 네. 민주 진보 진영의 정말 상징적인 분이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고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장영 의원님 특별히 또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은 또 돌아가시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짧게라도 혹시 어떤 분이었는지 뭐 인연이 있으셨는지 이런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님 얘기할 때 네. 제일 사람들이 부러운 게 생전에 만나 뵀던 분들 이 내가 만난 노회찬 얘기를 할 때가 네. 늘 약간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누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발자취를 가지고 이제 의원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 저만의 특별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의정활동에 큰 가치를 뒀던 사람이구나 네.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려다가 넘어지고 그랬죠. 그 성소수자 이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차별금지 항목들이 빠졌을 때 네. 그게 없는 차별금지법은 그럼 성적 지향 그런 거 관련해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된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넣어서 다시 온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게 바로 민주노동당에서의 노회찬 의원이셨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늘 먼저 작업했던 분이 이미 노회찬 의원님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이분이 함께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또 많은 우리 사회에 좋은 선례들을 만들고 변화를 네.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좀 있다면 특별히 도덕성 문제가 진보 진영에서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네. 노회찬 전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진보 진영을 향해서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국민이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도 엄연히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정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 말씀이 지금 곱씹어 보면 너무 막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국민의 어떤 기대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도덕적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억울하다고 도덕성 같은 선비 같은 노릇하지 말아라고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막 말을 하니까 이럴 때 더 노회찬 의원의 어떤 말씀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진짜 미래를 먼저 살면서 그걸 가지고 여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또 진보의 숙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의 미래를 좀 네. 살아내는 일을 너무 억울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특히 양당이 완벽하게 지금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정의당의 역할, 정의당이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느냐를 놓고서 사실은 정치가 늘 이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죠. 최근에 좀 불편했던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 많이 불편했을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뭐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네. 지난 대선 때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뭐 단일화하고 윤석열 검찰정부 독재를 막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때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네. 이제 그 얘기를 굳이 노회찬 의원님 묘소를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올리셨는데 참 이렇게 정치에서 그래도 아무리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어도 네. 금도는 있다. 금도는 있다. 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 선을 너무 세게 넘으셨다고 네, 네. 이제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네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그 돈봉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네. 게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면 민주당에서도 이 돈봉투 문제를 뭔가 검찰의 기획이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하셨지만 네. 이거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 딱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리를 하셨다 보니까 약간 송영길 대표가 급하니까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게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높으니 네. 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된 거다. 네, 그리고 네.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건 정의당 때문이다. 이제 이런 방식의 탓을 하기 위한 소환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일단 노회찬 의원님이 어떤 분이냐. 예.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까 저를 벌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 맞아요. 분이에요. 근데 예. 그런 분 묘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으신 거기 때문에 예. 이제라도 좋으니까 좀 사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정의당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네. 이제 그때 송영길 대표가 마치 민주당에서 정의당에 뭐 대선 단일화 제안을 하고 그거를 뭐 정의당이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는데 네. 이제 당색이 파란색이니까 새파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새파란 거짓말 예, 하셨는데 새파란 거짓말. 그 제가 그 당시에 예. 정의당 그 심상정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단일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온 적이 없고 예. 이게 사실은 패턴입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정의당을 늘 이제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끔 정의당이 필요할 때 늘 실제로는 뭔가를 주고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네. 주고받을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밑으로 찔러보고 옆으로 찔러보고 예. 언론으로 뭔가 이렇게 찔러보고 막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제안이 들어온 적은 없고 늘 예. 뭔가 이거랑 트레이드를 하면 해줄 거야? 라는 예. 방식으로 물어오지만 정식적인 정치적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식적 제안은 요번에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이전에도 많은 정식적인 제안이 없었고 예. 20대 총선 앞두고도 뭔가 정치적인 제안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좀 연장선의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양당 구조에서 또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상황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당대당 연합 요구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연대 요구를 할 거예요. 당장 내년 총선부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정의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정의당의 원칙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일,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딱 봤을 때 이 일은 필요하다. 네. 국익에 부합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그게 뭐 그렇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하고도 같이 뭔가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네.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 네. 이제 그게 가능했었던 시기에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전략을 네. 구사했을 때도 있지만 그랬죠.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의당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저희의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당의 큰 결정을 내리는 단위가 전국위원회인데 네. 이제 거기서 신당 추진을 결의를 하면서 기치가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노동, 예. 다른 하나는 기후 녹색, 예. 마지막은 양당제 타파예요. 근데 양당제 중에 하나랑 손잡으면서 양당제를 타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연대연합은 예. 이제 끝나지 않았나. 양당 과의. 예. 네. 어찌 보면 뭐 양당에 대한 확실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어요. 양당 체제를 이제 타파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후부터는 뭐 당대당 연합 가치를 혹은 뭐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정치공학적 연합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있지만 네 그런 이제 과거에 무수히 반복했었던 민주대연합은 네. 이제는 역사 속으로 보내드릴 때가 됐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양당제가 다당제가 되는 게 양당에도 좋다. 네. 왜냐하면 양당에 정말 신정현 예. 님 포함해서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적대적인 공생 구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들을 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전 진짜 많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당제가 되고 나면 훨씬 더 유연하게 그런 매력들을 뽐내실 네.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네. 봅니다. 장혜영 의원이 인증한 좋은 정치인이라고. 아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 아, 저는 뭐 제가 기분이 좋으면 됐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정의당은 네. 또 오늘의 또 이야기의 키워드인 또 노회찬 의원이 또 만들고 또 키워온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또 이 정의당의 최근에 좀 많은 이슈의 한 복판에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소속 의원들 혹은 당직자들이 탈당을 하거나 또 최근에 이제 신당 창당이라는 어떤 기치를 내걸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정의당도 상당히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 상황과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좀 예측을 하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진짜 네.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그 대선 지선 이후에 네. 저희가 당에서 재창당 결의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위를 넘어서 최고 단위인 당 대회에서 네. 결의를 한 거예요. 그 재창당 결의문에 너무나 뼈아픈 정의당 스스로의 현실 인식이 있는데 네. 지난 10년간의 진보 정치를 위한 정의당의 도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는 뼈아픈 자성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냐 네. 라고 하면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노회찬 의원님의 이제 유훈도 있었고 네. 그 유언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중첩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치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진보 정치야라고 자임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떻게 사회를 진보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있고 이 사회를 진보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재창당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고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우리의 재창당은 새로운 당의 창당이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의 창당의 세 가지 기치는 아까 말씀드린 예. 노동, 기후 녹색 그리고 양당제의 타파. 예.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세력과도 네. 연대와 연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신당을 우리는 창당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결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의를 통해서 어쨌든 정의당이 새롭게 또 뭔가 재정립한다 혹은 뭐 재창당한다 하면 결국 이제 노회찬 의원의 유훈 얘기도 했던 당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달라. 네. 예, 당의 모양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전진 그쵸. 이것을 실현시키겠다라는 네, 그쵸. 어찌 보면 그 유훈을 잘 이해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느냐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중요하네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왔었던 모든 아무리 작은 기득권이라고 해도 그걸 다 버리고 예.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만들고 지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바닥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편견 없이 같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게 어떤 상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창조의 혼돈 상태에 있다. 창조의 거품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짧게 좀 듣고 싶은 얘기인데 음. 세 번째 권력? 음, 음, 음. 이거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예. 세 번째 권력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제일 예. 먼저 예. 정의당을 고쳐 쓰는 정도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그 재창당 논의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그런 의견 그룹이라고 할까요? 근데 딱 정의당에 수렴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이 양당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정의당 내의 사람들 네. 그리고 정의당 밖에서도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정치 운동이에요. 아, 초당적 그룹이네요, 그러면. 초당적인 그룹이죠. 그렇죠. 정의당이 주축이기는 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 이런 정의당에서 제가 오래 다른 분들 막 처음부터 만드셨던 10년, 20년 했던 분들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이제 지난 3, 4년 동안 느끼는 게 당내에서의 토론을 반드시 정말 당 내에서만 하고 네. 이 안에서 결론이 나야 밖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 아. 라는 이제 방식의 문화가 되게 강한데 네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좋은 토론이 가능했는지를 보면 네. 사실 꽤 그렇지가 않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당내에서의 과정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것과 동시에 네. 당 밖에서 시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제 밖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안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자임하고 있어요. 아, 훨씬 더 참여적이고 투명한 이제 구조로 당 정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당의 존재를 지켜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장혜영의 앞으로의 길은 네. 혹은 다음 총선에 나름의 결심이 섰는지 네.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총선에서 저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예. 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예. 이 지역이 바로 저의 목표 지역구. 아, 진짜요? 입니다. 우와, 예. 네, 서울의 마포을 지역에서 사실 이미 지역 사무소를 내고 예.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벌써요? 네, 예, 이제 예. 막 시작한 지 몇 달 됐어요. 네네. 네, 그렇게 현안들에 집중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한국 사회에 이제 어떤 두 개의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제 양당 중심의 정치에 더해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화와 타협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세력이 생기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비례로 시작했고 이젠 지역을 정하셨어요. 네. 마포을이고 마침 이 스튜디오가 있는 바로 이 동네입니다. 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장혜영 의원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사무실 주소가 어디예요? 요 근처에 어디에 있어요?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보여요. 보여요. 네.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보이니까 장혜영 의원과 혹시 소통하고 싶다면 예, 한번 좀 방문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방에 그 다음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소식을 제가 이 방에 저랑 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 신정현 진행자님도 예. 네, 다음 선거 출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살짝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 예. 저는 제가 쭉 자랐고 성장했고 또 역할을 해왔던 일산에서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저도 지역에서 시민들 만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제는 좀 어떤 정치를 지역을 기반으로 해볼까라는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되게 지역에서 오래 보셨던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들은 저희가 저렇게 커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너무 정말 대견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 제가 지금 게스트가 된 느낌으로. 네. 예. 아무튼 둘 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또 많이 지켜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